안녕하세요. 새내기알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저희 맨발 걷기 생활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맨발 걷기 요령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건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어스팅은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 번 하면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맨발 걷기로 효과를 보려면 최소 40분 이상은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지압 효과나 운동 효과 그리고 발바닥 펌핑 효과를 얻고 싶으면 어느 만큼은 시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의 핵심 효과인 어스팅 효과만을 생각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하면 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항산화 기능이 충분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몸에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노화 속도를 내가 알 수는 없겠죠. 직장 생활로 바쁘더라도 주말에 한 번쯤 맨발 산책을 하면 혹시 나도 모르게 쌓여있을 활성산소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천천히 늙어갈 수 있습니다. 주말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야외로 나가서 다정히 손잡고 흙을 밟으면 쌓여있던 활성산소도 말끔히 씻어낼 수 있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듬뿍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도 2배, 3배 늘어날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무조건 가까운 곳에서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어스팅을 하라는 이유는 자주 하라는 이유와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해야 쉽게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에 좋은 장소를 추천합니다. 저는 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흙이 왜 좋은지는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바닷가 모래밭을 추천합니다. 어떤 분들은 땅에 소금을 붓고 물을 부어서 그곳에서 어스팅을 하라고 권합니다. 소금물이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스팅의 측면만 보면 모든 흙이 똑같습니다. 바닷가 소금물에 젖은 모래가 전기가 잘 통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어스팅 효과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금물이나 바닷가 모래밭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마도 전기 전도성, 즉 전기가 잘 흐르느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기 저항이 있느냐 하는 것 때문일 듯합니다. 전기 저항은 전류가 흐를 때 방해받는 정도를 말합니다. 어스팅할 때 저항의 종류는 땅속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의 저항과 몸속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의 저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전자 이동을 막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땅에서 하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류나 전압을 물에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림처럼 저항이 있으면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흐름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 흐름 때문에 장소를 고르는 경우라면 땅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저항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금기와 물기가 있는 바닷가 모래사장의 전기 저항이 가장 작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이 어스팅의 최적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땅의 전기 저항과 어스팅 효과와는 큰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저항이 워낙 커서 전기가 아예 통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땅의 전기 저항 때문에 어스팅 효과가 차이가 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이 말은 도선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림과 같이 A와 B와 같은 두 종류의 도선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전기 저항이 작을까요? 당연히 전선 B의 전기 저항이 적을 것입니다. 땅을 전선 B가 끝없이 커진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어스팅할 때 우리 발과 땅은 닿아 있기 때문에 땅이라는 도선은 길이는 매우 짧고 면적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실질적인 땅의 전기 저항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설령 전기 저항이 있더라도 어싱 효과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중에 저항 때문에 어느 정도 전자가 손실된다 해도 어싱을 할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전자가 부족할 수는 없습니다. 땅에는 자유전자가 끝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기 전도성이나 전기 저항은 전자가 이동 중에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가의 문제이지 전자의 이동 속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기가 흐르기만 하면 전자의 이동 속도는 빛의 속도일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땅이라도 어싱의 효과는 같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의 전도율이나 전기 저항 때문에 굳이 바닷가나 황토길을 찾아 멀리 갈 까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들이를 겸해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가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맨발 걷기를 그런 곳을 찾아다니며 하려고 하는 것은 귀한 시간을 너무 헤프게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 해 뜰 무렵 맨발 걷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어싱 효과도 있겠지만 아침 맨발은 스트레스, 세로토닌, 멜라토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멜라토닌을 공부하면서 갖게 된 새로운 생각입니다. 멜라토닌에 관한 자세한 영상은 멜라토닌과 맨발 걷기를 다룬 이 영상 시리즈들을 참조해 보십시오. 햇빛, 명상, 복식호흡, 발의 촉감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고 특히 세로토닌 생성에 큰 보탬이 됩니다. 세로토닌은 밤의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햇빛을 쬐며 걷는 맨발 걷기는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골다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아침 맨발 걷기는 골다공증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 비타민 D 생성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비타민 D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맥경화의 가장 큰 원인 물질인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쌓이는 이유를 콜레스테롤이 제때 제곳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로 비타민 D 생성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쓰일 것이기 때문에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햇빛 맨발 걷기를 할 때 선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선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쓰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이유는 자외선에 피부가 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자외선은 피부에 있는 물 쪽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피부를 해칩니다. 그래서 맨발이 아니라면 선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피부가 보호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 중이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발 걷기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 안심이 안 되면 얼굴에만 조금 바르십시오. 오후에 하는 맨발 걷기는 운동을 생각하며 합니다. 맨발 걷기는 격렬한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가 같은 속도의 걷기보다 운동 효과가 2배 이상 크다라는 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맨발 걷기가 산책 수준의 운동 효과만을 거둔다고 해도 당뇨 환자들에게는 충분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루 운동 효과는 약 300칼로리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천천히 산책 수준으로 걸었을 때 1시간 반 정도 걷는 양이었습니다. 따라서 맨발 1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으면 당뇨병 치료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의 이 영상을 참조해 보십시오. 저는 조금이라도 운동 효과를 더 얻기 위해 맨발 걷기 하러 갈 때와 집으로 올 때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맨발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운동 효과를 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맨발 걷기는 지치지 않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진 후에는 맨발 걷기를 포함하여 어떤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을 공부하면서 생체시계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몸의 생체시계를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어두워진 후에 걷기를 하면 생체 시계가 켜집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맨발 걷기의 메커니즘이 어떤지를 알면 이러한 소소한 요령을 많이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왜 생기고 맨발 걷기가 활성산소를 어떻게 빼는지를 알면 그 다음 요령은 각자가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탄수 응용 문제입니다. 저는 맨발 걷기 나갈 때마다 700cc 정도의 물을 챙겨가서 걷는 도중 무조건 다 마시고 옵니다. 하루 2번 맨발 걷기를 하기 때문에 1400cc는 기본으로 채웁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물을 적게 마시는 편이기 때문에 맨발 걷기 시간을 물 먹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물 먹기에 도움이 됩니다. 물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다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를 걷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땅을 걷습니다. 저는 대자연이 아니라 그냥 자연을 만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맨발 걷기는 신비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맨발 걷기를 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로 어싱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대한 대자연을 떠올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싱이라고 이름 붙인 데에는 뭔가 대자연의 신비를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어의 어스는 그냥 땅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어스는 고대 영어, 즉 앵글로색슨 말로 이어스가 어원인데 바닥, 흙, 더러운 것, 마른 땅, 시골, 구역 이란 뜻입니다. 그냥 우리말의 땅, 흙과 같은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이 둥근 행성이었던 거죠. 이 어스를 일본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붙여 지구라는 일본말을 만든 것인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베껴 쓰고 있는 거죠. 영어의 어싱은 그냥 우리말 맨발 걷기 정도의 소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싱과 그라운딩을 별 생각 없이 같이 씁니다. 저는 종교적인 믿음과 같은 생각으로 맨발 걷기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맨발로 걷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고집부리고 다른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발 걷기가 현대의학하고 함께 가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알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 맨발 걷기 원리를 다룬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하면서 건강을 찾으려 하면 한 번쯤은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활성산소에 관한 내용은 꼭 알아야 합니다. 맨발 걷기와 우리 몸과의 관계,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내가 내 몸을 다룰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의 진짜 주인이 되어 나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달라고 합니다. 의사도 다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맨발 걷기 경험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 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디를 걸어서 어떤 병이 나았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걷는다고 해서 같은 효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맨발 걷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내 몸을 관찰하고 내 몸에 필요한 대처가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알고 맨발 걷기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면 어떻게 맨발 걷기를 하는 게 내 몸에 최선인지를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이번 영상과 지난번 영상은 저의 그런 느낌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결코 어떤 비결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원리를 알면 그것을 내가 내 몸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싱과 맨발 걷기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 셀프 메디케이션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메디케이션은 약물 치료라는 뜻입니다. 셀프 메디케이션은 글자 그대로는
스스로 약물을 처방한다라는 뜻입니다. 초창기는 물론 그렇게 쓰였고 아직도 그런 의미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방이라는 의미가 강해지면서 이 말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데 소비를 아끼지 않는 현상을 일컫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영양제를 먹거나 운동을 하는데 돈 쓰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과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셀프 메디케이션을 맨발 걷기를 통해 이루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이론과 토대를 다루었던 이 영상에서 저는 맨발 걷기를 고속도로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내가 어떤 목적지까지 갈 때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만으로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국도, 지방도, 그리고 목적지 근처 골목길을 지나야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고속도로라면 국도, 지방도, 골목길은 내가 추가로 더 해야 할 노력들입니다. 먹거리를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술을 덜 먹거나 담배를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때로는 목적지가 고속도로에서 먼 곳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에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맨발 걷기가 줄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여기에 내 몸이 나를 돌보는 데 필요로 하는 먹거리나 영양소를 스스로 챙기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공부한 내용을 이곳에 올릴 생각입니다. 유튜브에 의학 정보는 넘쳐나지만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눈으로 의학 정보를 다루는 채널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외국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맨발 걷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도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가 맨발 걷기를 통해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고속도로까지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도착지까지만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셀프 메디케이션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